어느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부끄러움만이 남는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부끄러움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규율 없는 당신을 단순히 게으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서 추방되어 집으로 돌아오길 애원하는 존재로 보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해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고 다짐하지만 그 내일이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거울을 스쳐 지나가며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하겠다고, 이제 정말 시작할 거라고 수없이 다짐합니다. 잠시 몇 시간 동안은 그 말을 스스로도 믿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면 굳은 맹세를 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피곤에 지친 얼굴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스스로의 가능성 뒤로 숨어버리는 똑같은 사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규율을 피하는 행동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영혼을 피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한 꾸물거림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즉 더 나은 당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영적인 거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지금에 지치고 집중하지 못하며 쉽게 산만해지는 모습이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단지 당신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연습해온 역할에 불과하다면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나눔에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더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을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규율은 노력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규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한 당신은 결코 규율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이 매일 아침 벌이고 있는 힘겨운 전쟁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잠재력을 외면한 채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변화가 외부에서 오는 것인 양 쫓아다닙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계획표, 혹은 새로운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은 것이 필요합니다. 더 적은 도피, 더 적은 소음, 그리고 당신이 항상 가장 두려워했던 단 한 가지로부터 덜 숨는 것. 그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 직장 상사나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되어감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존재 사이의 신성한 계약에 대한 책임감 말입니다. 규율은 바로 이곳에 존재합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이나 새벽 5시 알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 속에 살아 숨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쾌락을 즐길 때도 편히 쉬고 있을 때도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로 정렬되었을 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켰을 때,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며 스스로를 놀라게 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이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본능적으로 통합을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욱 분열되고 잠재의식은 더욱 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규율의 부재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바로 분열된 영혼의 증상입니다. 당신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한쪽은 목표를 세우지만 다른 한쪽은 그 목표를 무너뜨립니다. 한쪽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저 사라져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은 이 순환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파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바로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는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버리거나 외면했던 당신의 일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둡고 부정적인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규율적인 부분, 야심찬 부분, 때로는 냉철하고 체계적이며 강력한 당신의 모습 또한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자신의 강인함이 두려워서 스스로가 봉인해버린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신 자신의 강인함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히 헌신하고 진짜로 규율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는 잠재력이라는 안개 뒤에 숨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일단 당신이 증거가 되면 더는 당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비상하거나 혹은 추락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배신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저버릴 때마다, 알람을 끄고 잠을 더 잘 때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나쳐버리고 힘들게 얻어낸 존중감 대신 값싼 도파민에 안주할 때마다 말입니다. 당신이 피곤한 것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의 모습이 당신이 되어야 할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귀가 아니라 당신의 뼈 속 깊이 새겨듣길 바랍니다. 규율은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은 영혼의 면역체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신적 부패로부터, 후회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공허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규율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배신들을 통해 그렇게 훈련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배신도 있었고 스스로에 의한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의 이야기를 내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거의 해낼 뻔한 사람이다. 변화의 문턱에서 늘 주저앉는 사람이다. 잠재력은 있지만 결코 그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슬픈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거절, 버림받음, 그리고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미세한 상처들로 만들어진 생존을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난 지금 그 가면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와 봅시다. 과거를 다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규율이 처음으로 처벌받았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용기를 내어 자기 의견을 말했다가 묵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열정을 보였다가 조롱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작은 성취를 이루며 자부심을 느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열은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게으름에서가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규율 잡힌 부분, 즉 체계와 통제, 집중을 원하는 그 부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율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린 시절에 산산조각 나버리면 규율 잡힌 자아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고귀한 원형의 억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내면의 왕, 전사, 질서와 통제의 설계자 같은 원형들이 억압되는 것입니다. 제국을 건설하고 스스로를 이끌며 시간과 에너지를 지배하고자 하는 당신 정신의 그 부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내면화된 패배감에 의해 뒤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당당히 서 있는 대신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누구도 되찾으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습관, 아침 루틴, 건강한 식단, 집중적인 업무 시간 등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에게 너는 결코 끝까지 해내지 못할 거야. 넌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내잖아. 너 같은 사람은 변할 수 없어라고 말했던 모든 유령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실패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당신은 실패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이 우리에게 남긴 통찰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외부적인 실패는 노력의 문제인 경우가 거의 없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아상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 당신은 수많은 시스템이나 도구를 시도하더라도 결국 당신이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항상 되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긍정 확언이나 일시적인 열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통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 안에 2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힘과 유산, 체계를 원합니다. 그는 집중력이 강하고 침착하며 주체적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자신의 말을 지킵니다. 다른 한 명은 안락함, 편안함, 그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는 위험을 피하고 실패를 피하며 강렬함을 피합니다. 그는 승리가 아니라 따뜻함을 갈망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열된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둘 중 하나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 안의 게으른 버전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거니?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 안의 그 게으른 부분은 당신의 삶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지켜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의 아픔으로부터, 비웃음당했던 기억으로부터, 버림받고 오해받았던 상처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보기 시작할 때 규율은 신성한 무언가가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버리고 떠났던 왕좌로의 귀환입니다. 당신 정신의 중심, 그곳에서 왕의 원형이 당신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결국 자신의 내면의 왕을 만나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멈춥니다. 타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회복된 내면의 위계질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심리적 건축술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외부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것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는 단순히 생산성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규율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깊은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분열된 자아는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와 같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원형들, 즉 건설자, 전사, 아버지, 안내자의 원형들을 다시 통합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동기부여만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애초에 동기부여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해내고 깨어나고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가져오는 질서다라고 이미 결정한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는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체성은 행동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의 정체성이 변하면 당신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일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들뜨고 과장된 부분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지혜로우며 체계적이고 침착하며 그러나 끈질긴 부분입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또 다른 무언가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기 전까지 당신은 규율을 온전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후회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망가졌어. 나는 고쳐져야 해.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본래 온전하다. 나는 단지 기억되어야 할 뿐이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돈 대신 질서를, 산만함 대신 현존을, 망설임 대신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이 간절히 필요로 했던 그 어른에게로, 그리고 당신의 노년이 깊이 감사하게 될 바로 그 사람에게로 말입니다. 융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과업은 성공이 아니라 개성화라고 믿었습니다. 온전해지는 것, 진짜가 되는 것, 분열된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의 살아 숨쉬는 진실로 통합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규율은 바로 그 진실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안전하며 당신이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으며 마침내 왕이 왕자로 귀환했음을 당신의 무의식에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 대한 선언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변혁은 바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축적됩니다. 당신이 규율을 미루는 매 순간은 당신 삶의 건축물의 일부가 됩니다. 단순히 놓쳐버린 기회로서가 아니라 후회라는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벽돌 하나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에 의해 당신 자신이 빚어지게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행동하는 존재 그 자체다. 이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가장 잔인한 거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매일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표류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저 10년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 지금의 자신이 과거에 존경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는 지연과 망설임, 그리고 지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위장한 두려움이었던 이야기들에 의해 조각된 버전일 뿐입니다. 당신은 게으르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불신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야망의 날카로운 날을 무디게 만드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다른 누구도,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 위협하지 않도록 그날을 갈아 없애왔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규율은 그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지만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때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의 질서를 가져오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부끄러움만이 남는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부끄러움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규율 없는 당신을 단순히 게으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서 추방되어 집으로 돌아오길 애원하는 존재로 보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해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고 다짐하지만 그 내일이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거울을 스쳐 지나가며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하겠다고,
이제 정말 시작할 거라고 수없이 다짐합니다. 잠시 몇 시간 동안은 그 말을 스스로도 믿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면 굳은 맹세를 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피곤에 지친 얼굴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스스로의 가능성 뒤로 숨어버리는 똑같은 사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규율을 피하는 행동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영혼을 피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한 꾸물거림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즉 더 나은 당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영적인 거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지금에 지치고 집중하지 못하며 쉽게 산만해지는 모습이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단지 당신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연습해온 역할에 불과하다면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나눔에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더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을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규율은 노력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규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한 당신은 결코 규율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이 매일 아침 벌이고 있는 힘겨운 전쟁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잠재력을 외면한 채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변화가 외부에서 오는 것인 양 쫓아다닙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계획표, 혹은 새로운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은 것이 필요합니다. 더 적은 도피, 더 적은 소음, 그리고 당신이 항상 가장 두려워했던 단 한 가지로부터 덜 숨는 것. 그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 직장 상사나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되어감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존재 사이의 신성한 계약에 대한 책임감 말입니다. 규율은 바로 이곳에 존재합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이나 새벽 5시 알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 속에 살아 숨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쾌락을 즐길 때도 편히 쉬고 있을 때도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로 정렬되었을 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켰을 때,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며 스스로를 놀라게 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이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본능적으로 통합을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욱 분열되고 잠재의식은 더욱 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규율의 부재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바로 분열된 영혼의 증상입니다. 당신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한쪽은 목표를 세우지만 다른 한쪽은 그 목표를 무너뜨립니다. 한쪽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저 사라져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은 이 순환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파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바로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는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버리거나 외면했던 당신의 일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둡고 부정적인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규율적인 부분, 야심찬 부분, 때로는 냉철하고 체계적이며 강력한 당신의 모습 또한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자신의 강인함이 두려워서 스스로가 봉인해버린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신 자신의 강인함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히 헌신하고 진짜로 규율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는 잠재력이라는 안개 뒤에 숨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일단 당신이 증거가 되면 더는 당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비상하거나 혹은 추락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배신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저버릴 때마다, 알람을 끄고 잠을 더 잘 때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나쳐버리고 힘들게 얻어낸 존중감 대신 값싼 도파민에 안주할 때마다 말입니다. 당신이 피곤한 것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의 모습이 당신이 되어야 할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귀가 아니라 당신의 뼈 속 깊이 새겨듣길 바랍니다. 규율은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은 영혼의 면역체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신적 부패로부터, 후회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공허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규율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배신들을 통해 그렇게 훈련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배신도 있었고 스스로에 의한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의 이야기를 내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거의 해낼 뻔한 사람이다. 변화의 문턱에서 늘 주저앉는 사람이다. 잠재력은 있지만 결코 그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슬픈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거절, 버림받음, 그리고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미세한 상처들로 만들어진 생존을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난 지금 그 가면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와 봅시다. 과거를 다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규율이 처음으로 처벌받았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용기를 내어 자기 의견을 말했다가 묵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열정을 보였다가 조롱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작은 성취를 이루며 자부심을 느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열은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게으름에서가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규율 잡힌 부분, 즉 체계와 통제, 집중을 원하는 그 부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율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린 시절에 산산조각 나버리면 규율 잡힌 자아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고귀한 원형의 억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내면의 왕, 전사, 질서와 통제의 설계자 같은 원형들이 억압되는 것입니다. 제국을 건설하고 스스로를 이끌며 시간과 에너지를 지배하고자 하는 당신 정신의 그 부분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내면화된 패배감에 의해 뒤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당당히 서 있는 대신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누구도 되찾으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습관, 아침 루틴, 건강한 식단, 집중적인 업무 시간 등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에게 너는 결코 끝까지 해내지 못할 거야. 넌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내잖아. 너 같은 사람은 변할 수 없어라고 말했던 모든 유령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당신은 계속해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할 것입니다. 실패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당신은 실패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이 우리에게 남긴 통찰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외부적인 실패는 노력의 문제인 경우가 거의 없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아상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 당신은 수많은 시스템이나 도구를 시도하더라도 결국 당신이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항상 되돌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긍정 확언이나 일시적인 열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통합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당신 안에 2명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은 힘과 유산, 체계를 원합니다. 그는 집중력이 강하고 침착하며 주체적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자신의 말을 지킵니다. 다른 한 명은 안락함, 편안함, 그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을 원합니다. 그는 위험을 피하고 실패를 피하며 강렬함을 피합니다. 그는 승리가 아니라 따뜻함을 갈망합니다. 이 2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열된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둘 중 하나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 안의 계율은 버전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 거니?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 안의 그 게으른 부분은 당신의 삶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지켜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망의 아픔으로부터, 비웃음당했던 기억으로부터, 버림받고 오해받았던 상처로부터 말입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보기 시작할 때 규율은 신성한 무언가가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귀환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버리고 떠났던 왕좌로의 귀환입니다. 당신 정신의 중심, 그곳에서 왕의 원형이 당신을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융은 모든 사람이 결국 자신의 내면의 왕을 만나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멈춥니다. 타인의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남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회복된 내면의 위계 질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심리적 건축술입니다. 내면의 질서가 외부로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이것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는 단순히 생산성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규율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깊은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분열된 자아는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와 같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원형들, 즉 건설자, 전사, 아버지, 안내자의 원형들을 다시 통합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오지 않을 동기부여만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애초에 동기부여에 의존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해내고 깨어나고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가져오는 질서다라고 이미 결정한 사람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는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체성은 행동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의 정체성이 변하면 당신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일부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들뜨고 과장된 부분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고 지혜로우며 체계적이고 침착하며 그러나 끈질긴 부분입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또 다른 무언가를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세월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하기 전까지 당신은 규율을 온전히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처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후회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망가졌어. 나는 고쳐져야 해.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본래 온전하다. 나는 단지 기억되어야 할 뿐이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돈 대신 질서를, 산만함 대신 현존을, 망설임 대신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이 간절히 필요로 했던 그 어른에게로, 그리고 당신의 노년이 깊이 감사하게 될 바로 그 사람에게로 말입니다. 융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과업은 성공이 아니라 개성화라고 믿었습니다. 온전해지는 것, 진짜가 되는 것, 분열된 자신의 조각들을 하나의 살아 숨쉬는 진실로 통합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규율은 바로 그 진실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안전하며 당신이 삶의 통제권을 쥐고 있으며
마침내 왕이 왕자로 귀환했음을 당신의 무의식에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이 질문을 남기며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 대한 선언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변혁은 바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축적됩니다. 당신이 규율을 미루는 매 순간은 당신 삶의 건축물의 일부가 됩니다. 단순히 놓쳐버린 기회로서가 아니라 후회라는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벽돌 하나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단지 시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상실에 의해 당신 자신이 빚어지게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행동하는 존재 그 자체다. 이 문장은 당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혹해서가 아니라 가장 잔인한 거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매일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표류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저 10년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깨어나 지금의 자신이 과거에 존경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는 지연과 망설임, 그리고 지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위장한 두려움이었던 이야기들에 의해 조각된 버전일 뿐입니다. 당신은 게으르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불신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야망의 날카로운 날을 무디게 만드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다른 누구도 심지어 당신 자신조차 위협하지 않도록 그날을 갈아 없애왔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규율은 그 공간의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지만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때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의 질서를 가져오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부끄러움만이 남는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부끄러움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왜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 융이 규율 없는 당신을 단순히 게으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서 추방되어 집으로 돌아오길 애원하는 존재로 보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해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라고 다짐하지만 그 내일이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거울을 스쳐 지나가며 그 안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알 수 없는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하겠다고, 이제 정말 시작할 거라고 수없이 다짐합니다. 잠시 몇 시간 동안은 그 말을 스스로도 믿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면 굳은 맹세를 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피곤에 지친 얼굴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현실에서 도망치고 스스로의 가능성 뒤로 숨어버리는 똑같은 사람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규율을 피하는 행동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영혼을 피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한 꾸물거림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즉 더 나은 당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영적인 거부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지금에 지치고 집중하지 못하며 쉽게 산만해지는 모습이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단지 당신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연습해온 역할에 불과하다면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무언가를 건드리기 시작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나눔에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더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을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규율은 노력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규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인식하는 한 당신은 결코 규율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이 매일 아침 벌이고 있는 힘겨운 전쟁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의 잠재력을 외면한 채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변화가 외부에서 오는 것인 양 쫓아다닙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계획표, 혹은 새로운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적은 것이 필요합니다. 더 적은 도피, 더 적은 소음, 그리고 당신이 항상 가장 두려워했던 단 한 가지로부터 덜 숨는 것. 그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타인에 대한 책임, 직장 상사나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되어감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존재 사이의 신성한 계약에 대한 책임감 말입니다. 규율은 바로 이곳에 존재합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이나 새벽 5시 알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 속에 살아 숨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쾌락을 즐길 때도 편히 쉬고 있을 때도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당신의 내면이 온전히 하나로 정렬되었을 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켰을 때,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며 스스로를 놀라게 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이었습니다. 융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본능적으로 통합을 원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욱 분열되고 잠재의식은 더욱 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이 저항감을 느끼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이 스스로를 기만하는 그 위선적인 모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규율의 부재는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바로 분열된 영혼의 증상입니다. 당신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한쪽은 목표를 세우지만 다른 한쪽은 그 목표를 무너뜨립니다. 한쪽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저 사라져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매일 당신은 이 순환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파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바로 이 점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는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버리거나 외면했던 당신의 일부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어둡고 부정적인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규율적인 부분, 야심찬 부분, 때로는 냉철하고 체계적이며 강력한 당신의 모습 또한 그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은 자신의 강인함이 두려워서 스스로가 봉인해버린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신 자신의 강인함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히 헌신하고 진짜로 규율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남 탓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는 잠재력이라는 안개 뒤에 숨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두려운 일입니다. 일단 당신이 증거가 되면 더는 당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비상하거나 혹은 추락하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배신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저버릴 때마다, 알람을 끄고 잠을 더 잘 때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나쳐버리고 힘들게 얻어낸 존중감 대신 값싼 도파민에 안주할 때마다 말입니다. 당신이 피곤한 것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죄책감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금의 모습이 당신이 되어야 할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을 귀가 아니라 당신의 뼈 속 깊이 새겨듣길 바랍니다. 규율은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율은 영혼의 면역체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신적 부패로부터, 후회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공허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우연히 규율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배신들을 통해 그렇게 훈련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배신도 있었고 스스로에 의한 배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하나의 이야기를 내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거의 해낼 뻔한 사람이다. 변화의 문턱에서 늘 주저앉는 사람이다. 잠재력은 있지만 결코 그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슬픈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거절, 버림받음, 그리고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미세한 상처들로 만들어진 생존을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년이 지난 지금 그 가면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와 봅시다. 과거를 다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의 삶에서 규율이 처음으로 처벌받았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용기를 내어 자기 의견을 말했다가 묵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에 열정을 보였다가 조롱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작은 성취를 이루며 자부심을 느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분열은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게으름에서가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규율 잡힌 부분, 즉 체계와 통제, 집중을 원하는 그 부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율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린 시절에 산산조각 나버리면
규율 잡힌 자아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고귀한 원형의 억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내면의 왕, 전사, 질서와 통제의 설계자 같은 원형들이 억압되는 것입니다. 제국을 건설하고 스스로를 이끌며 시간과 에너지를 지배하고자 하는 당신 정신의